소형임에도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실용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니로에 앉아있다가 셀토스로 옮기니까 비슷한 높이 같은데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두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확연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갑의 니로, 근데 지금도 가성비 갑일까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티의 에디터 엘입니다. 2022년 포문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바로 기아자동차의 니로 하이브리드. 인기가 엄청난데요, 디자인을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마치 작정하고 디자인만 한 듯, 올인을 한 듯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물론 디자인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각종 편의장치들이 대거 다 들어가도 됐다고 볼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가성비 갑의 니로, 근데 지금도 가성비 갑일까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바로 셀토스입니다. 제가 2020년 1월, 그러니까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출고한 셀토스 차량인데요. 그때 출고기가 약 한 22만 뷰 정도 나올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댓글로 가성비 갑으로 참 출고 잘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두 차량 오늘 저희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태생부터 다른 두 차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교를 해볼 만한 이유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두 차종 다 기아자동차 브랜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형임에도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실용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둘 다 디자인이 좋아요. 참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디자인이 제가 보기에는 갑 오브 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모델 다 디자인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바로 가격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저희가 출고했을 때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로 옵션을 굉장히 잘 선택했다 였기 때문이었거든요. 2,5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산정을 해놓고서 출고를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니로도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 가성비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죠. 전면부부터 보시면은요, 셀토스 디자인 참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저렇게 옆에 니로 옆에 있으니까 뭔가 SUV스러운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당당한 정통 SUV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거의 삭제되다시피 생긴 전면부 인상은 니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셀토스 옆에 있으니까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측면을 보시면요, 역시나 무려 75mm가 높아요. 니로보다 75mm가 높은 셀토스가 정통 SUV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취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처럼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토스를 딱 보면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니로를 딱 봤을 때 세단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크로스컨트리 이런 차량들, 외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는 역시 이게 좀 세련되고 멋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 높이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전고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니로가 더 넓고 크고 합니다. 전장은 45mm, 전폭은 25mm, 그리고 심지어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70mm나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가 좋을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역시 SUV 하면 트렁크가 중요하죠. 트렁크부터 살펴보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훨씬 큰 느낌이에요. 훨씬 큰 느낌. 트렁크 용량은 그냥 셀토스가 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SUV를 구매하시면서 차박을 염두하시거든요. 한 번쯤은 나도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셀토스는 살짝 턱이 있다라는 거. 턱이 살짝 있어서, 물론 이 턱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두툼한 매트 정도 하나 깔면은 못 느낄 정도. 하지만 살짝 턱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로의 트렁크 용량이 작아 보이고 실제로 용량이 작은 이유는 바로 이 라인, 이 경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사가 이렇게 지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물건의 높이가 이 가방보다도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넣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만큼 비워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슷한 높이 같은데 하는데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차박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로도 이렇게 앞으로 폴딩을 하게 되면 풀플랫이라고 기아는 설명하고 있으나 살짝 경사가 있는 정도,
이 정도면 풀플랫이긴 하죠. 근데 살짝 경사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셀토스랑의 차이점이라면 SUV들이 보통 짐 넣고 빼기가 쉽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턱이 이 트렁크의 높이와 맞기 때문인데요. 지금 옆에 두고 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차박을 할 때 뭔가 이 부분이 손실이 되고 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차박을 즐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차박을 위해서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 둘 다 불편합니다. 예. 셀토스나 니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패밀리카로서 염두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2열에 대한 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운전하고 온 운전석 자세 그대로고요.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2개가 또는 이 굴곡에 따라서는 1개 반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전장이 70mm 길어진 만큼 공간이 기장이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자,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 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도 지금 보시면은 헤드룸도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기도 하고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한번 보면은 이만큼 진짜 넉넉하죠. 네. 2열에 183인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성인들이 탔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의 어떤 각도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리클라이닝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트의 각도가 기본 각도이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한 번 더 됩니다. 이렇게. 이 방식은 지금 셀토스와 같은 형태이거든요. 클립이 딱 있었을 때 클립을 여길 무냐의 차이로 해서 한 요 정도 더 뒤로 기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조금 제 자세가 조금 뭔가 불편한데, 제가 이따 셀토스 옮겨서 보시겠지만 이 헤드레스트가 보통 시트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시트보다 헤드레스트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거북목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저 같은 경우는 거북목이 무지 심하니까 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심하든 심하지 않든 기본적인 세팅은 시트보다 헤드레스트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편하게 머리를 지지할 수 있게 되는데, 헤드레스트보다 시트가 지금 거의 일자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헤드레스트가 뒤쪽으로 밀려 있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머리가 뒤로 자꾸 넘어가는, 시트를 바로 세워도 이렇게 세워도 좀 약간 턱을 이렇게 당겨야 닿는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오너분들은 여기다가 목 쿠션 하나 이렇게 대놓고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만큼 그냥 넓게 느껴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두 차량 다 소형 차임에도 사실 좀 고급스럽게 좀 편안한 그런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현재 보고 계신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2열의 열선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송풍구, 그 다음에 220V 맥스 200W짜리 AC 포트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으로 해서 이렇게 C타입 포트가, 또 충전 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토스에 앉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토스는 뭐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진짜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 SUV스럽게 전고가 높다 보니까 그냥 넓은 느낌이에요. 그냥 넓은 느낌. 사실 긴 거보다 높은 게, 우리가 천장이 높으면 와 되게 큰 집 왔다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것처럼 방금 전에 니로에 앉아있다가 셀토스로 옮기니까 확실히 높이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높은 만큼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 뭐 레그룸 뭐 이런 거 잴 필요도 없이 그냥 공간은 넓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토스도 동급 대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트림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를 했는데 지금 노블레스가 없고 시그니처죠. 시그니처로 하게 되면 2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뒤쪽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 따로 충전 포트는 없지만 아래쪽으로 해서 USB 타입의 충전 포트가 하나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헤드레스트를 한번 니로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 각도가 나와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받이가 올라가다가 보시죠,
요만큼 더 튀어나와 있는 거, 이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야지 편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각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셀토스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깔끔해요. 이뻐요. 뭐 시간이 지금 2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소형이라는 어떤 기준을 봤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2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성이 일단 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도 않고 누가 봐도 호불호가 없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림이 굉장히 세련되게 어떤 뭐 나무 문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게 메탈 느낌으로 잘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솔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뭐 엔진의 컨디션이나 이런 게 나빠지질 않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2년간 주행했는데 현재 주행거리가 13,768km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6,500 정도? 연간 6,500, 한 7,000km, 1년에 7,0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이따 가격 얘기하면서 니로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한번 니로 실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전 시승기 보시면은 실내랑 실외, 그 다음에 시승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주행 관련해서 찍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비교 시승기니까 셀토스와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외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이전과 비교되지 힘들 정도로 이게 진짜 니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등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소재에 어떤 제약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재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곡선 디자인부터 해서 이런 대시보드의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 전 스티어링 휠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약간 이 형태의 둥근 투 스포크 휠이 굉장히 멋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구성을 한 거 굉장히 멋스럽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성을 채우고 있는 첨단 편의사양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고 계신 차량은 어디까지나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버튼류 하나까지도 다 옵션이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심지어 이 기어 노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이 부분도 옵션이 빠지게 되면은 기어 노브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조차도 차이가 난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풀옵션 물론 좋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을 그 정도 줄 거면 내가 왜 니로를 사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 편 영상으로는 옵션을 좀 더 실물로 보실 수 있게끔 옵션에 관련된 영상을 한 편 더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토스와 비교해서 셀토스도 굉장히 옵션이 많아요.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이런 윈드실드에 쏘는 방식은 아니고 컨바이저 방식이긴 하지만 셀토스 또한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니로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하이브리드죠. 하지만 셀토스도 니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4륜구동입니다. 셀토스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두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확연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성 부분은 사실은 니로나 셀토스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숙성이 물론 이제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엔진이 꺼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박함마저 흐를 정도로 조용할 때는 당연히 니로가 더 조용하지만요, 아무래도 등급이 있다 보니까 이 방음에 들어가는 흡음재들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진 음이니 노면 소음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급에 맞는 정도의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금 니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면에 1열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인데요, 승차감에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셀토스와 이 니로 기본형 깡통이랑 비교를 해도 셀토스가 조금 빠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4륜을 선택을 해야지만 뒤쪽으로 멀티링크가 들어가고 기본은 토션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2년 동안 운영을 해온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어설픈 멀티링크 못지않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 노면에 어떤 언밸런스하게 노면이 되어 있는 경우, 불규칙하게 노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약간의 토션빔의 소음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코너를 돌 때 토션빔의 특성에 맞게끔 약간 더 주행 감성에서는 멀티링크에 좀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평상시 주행을 공도를 할 때는 훌륭한 토션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멀티링크를 가지고 있는 니로가 한 발짝 더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점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어쨌든 새로 출시된 니로의 단점도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SUV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 시선에만 이런 것들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체크를 해보자면, 먼저 이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이 이렇게 멋스럽게 10.25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좀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과 이런 블랙 베젤로 한 일체형처럼 보여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계단이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계단 난 것처럼 아래로 위치해 있고요. 운전을 해보니까 183인 제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좀 아래에 위치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시선이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전면과 이 터치 패널을 같이 보기에 좀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살짝 거리감도 있고 높이도 좀 낮다라는 거를 본인의 어떤 체형과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이 대시보드가 높고 본넷도 높고 하다 보니까 전방을 살피기가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니로는 시인성이나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SUV의 승차감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니로를 타게 되면은 세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세단보다는 살짝 높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 치마를 입고 타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런 장점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암레스트인데요. 자세를 딱 취해서 편한 자세를 하면은 팔이 자꾸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레스트를 조금만 앞으로 당기고 싶은데 당겨지질 않아요. 네, 굉장히 짧은 이 암레스트가 나의 팔을 한 반도 안 지지를 해준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도 요만합니다. 하지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암레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 5cm만 앞으로 더 왔었어도 훨씬 편하게 지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변으로 수납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꽤 긴 짐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그마한 핸드백 같은 것들을 가운데 수납을 해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적용된 부분은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비로 해서 유류비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니로는 역시 연비가 제일 좋잖아요. 셀토스는 그에 비해서 연비가 안 좋습니다. 니로는 19.1, 그 다음에 셀토스는 11.82 복합 연비인데요. 휘발유 가격 1,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0,000km, 연간 10,000km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두 차량 간의 가격이 약 50만원 가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간 셀토스가 50만원을 더 썼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500만원의 가치는 약 10년 후에 같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 변수는 있지만 약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2만 킬로를 타시게 되면 100만원 가량 차량이니까 한 5년 정도에서 가격이 같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니로 하이브리드와 셀토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차종이 본인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하이브리드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가솔린 차량이곤 하지만 옵션을 넣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도 하고 또 비슷한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카 라이프에 맞는 적당한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차다 저 차다 단정 짓지 마시고 여러 가지 비슷한 차량, 가격대의 차량들을 모두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카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